to the game. And my drama don't be scaring you away. You don't ever talk too much. Exactly just enough. You know how and where and what to say. 원래 오늘 인트로 따러 강변에 비 맞으면서 가려고 했는데 도라님이 급히 오라네요. 우리가 살면서 늘 할 거다 해야지 하는 것들 중에서 미루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멤버십 단톡방이 그 중에 하나였는데 괴롭다. 아재들 애를까 뭔 말 해야 되는 거야. 찍은 건 언제쯤 업로드돼? 상당히 늦게 업로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처음 뵙는데요. 아 그래. 이건 이제 그냥 여기랑 시간 이제 달라지면 바로바로 바꾸는 거를 작업을 하니까 지금 이게 다 씌운 다음에 하나하나 따로 바꿨었는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찾아봤어요. 저희가 방금 전에 하는 얘기를 다 들으셨겠네요. 네. 아니 일이 잘 안 될 정도로 기다리고 좀.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너가 고민해보니까 어때? 형님이 저번에 저한테 네가 진짜 입고 싶은 옷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게 진짜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것도 입고 싶고 저것도 입고 싶고 내가 양복도 입어보고 뭐 프레피도 입어보고 워크웨어도 입어보고 다양한 걸 입어봤는데 결국 남는 건 제 삶이 워낙 캐주얼하다 보니까 캐주얼 쪽이 많이 입히고 작년에 가장 많이 입은 옷은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뭐야? 이거 뭐 많은 사람들이 알 건데 MA1 MA1 혹은 밀리터리 자켓, 밀리터리 파카 특정 브랜드의 그냥 너무 하드코어한 약간 레플리카 느낌의 밀리터리는 뭐 당연히 뭐 나도 별론데 너도 별로고 그 중에서도 이제 너는 비즈빔이 해석한 약간 실루엣도 조금 재밌게 변형이 되고 가공이 재밌거나 아무튼 그걸 즐겨 입었구나. 거기에서 오는 뽕에 지금도 취해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좀 깨어나야 되지 않나. 왜 깨어나? 그냥 뭐 입으면 되지. 그냥 입으면 물론 되는데 그것만 입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하지마 조아리에서 했으면 되지. 아니 이런 거 자극제를 원하시잖아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걸 시원하게 뜯어야지. 뜯을 거만 뭐냐. 야 진짜 보기 싫다 진짜. 뭐야? 이거야? 이런 것들이 아주 16년도에 나온 15, 16 제가 이거는 실물로 봤거든요. 이거? 구독자가 한번 빌려줘가지고 이 당시에는 조금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실루엣인데 이분도 이제 20년도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트렌드를 반영해서 폼은 좀 더 키우고 어깨도 드롭숄더 형식의 제품들을 내더라고요. 기장은 뭐 시즌마다 다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MA1 이 사람 거는 뭐 디테일은 거의 오리지널에서 크게 변형된 느낌이 없네. 여기에 어떤 그렇죠. 뭐 이런 핸드크래프트 디테일을 여기 팔꿈치나 여기에 넣어서 아무도 따라하기 힘든 이런 디테일이잖아. 나는 뭐 이거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멋지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노가다? 이렇게 들어간 걸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만 막 꼭 막 사고 싶다 이렇진 않거든. 사람들이 산다면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사는 것도 있고 나일론의 그 질감? 그래 근데 그거는 거의 오리지널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 뭐 그 이 나일론으로 만든 것 자체는 조금은 틀리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이 비즈빔 이 브랜드는 오리지널 MA1에 대한 이해가 아주 높은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는 알 수가 있거든. 이런 뭐 봉제 스티치 간격이나 뭐 부자재 쓴 것도 그렇고 기본적인 이 어깨 이 패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스타일로 어깨를 하지 않지만 빈티지가 이런 어깨 패턴이거든. 거기서 약간만 변형을 했는데 어쨌거나 오리지널에 대한 이해도를 상당히 높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든 거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가격을 바꾸고 싶어. 가격을 바꾼다. 가격을 바꾸면 이거는 그렇게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거는 진짜 그 농담으로 하는 소리고. 내가 해석한 MA1들 한번 봐봐봐. 그게 또 너한테 영감을 줄 수도 있잖아. 나도 그 MA1이라는 아이템을 나는 2002년인가 3년에 헬무트랭의 해석을 보고 나는 완전히 매료가 되었어. 근데 헬무트랭의 해석을 내가 확 가져와서 접근하기에는 좀 기본적인 내 삶의 태도와 모든 것들이 헬무트랭 그 본인과 너무 다르고 헬무트랭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 마르젤라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라프시무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 아, 해석하는 방식의 어떤 차이를 내가 한번 느껴보면서 나는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도 있으면서 뭔가 디자이너의 엉뚱한 캐릭터가 들어가 있기도 하면서 또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이거는 좀 마르젤라 영향인데 지금의 마르젤라 말고 옛날 마르젤라 남성복은 진짜 멋있었던 게 정말 대단하게도 선을 넘은 옷이 없어. 지금은 선을 매우 넘은 옷들이 넘치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일부러 보수적으로 만드는 거야. 침착맨 같은. 저는 형님 마르젤라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방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마르젤라 옛날 컬렉션 사진으로 봐가지고 이해가 된다라는 건 솔직히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실물로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재해석하는 능력이 없나? 심리함이 없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 그런 게 들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재해석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넌 디자이너가 아니잖아.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 알고 싶어요. 그걸 해보고 싶은 욕심이 조금은 있는 거죠. 물론 전문 디자이너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타입일 때까지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옷을 정말로 즐겨 입고 그런데 이건 이런 밑으로 입으면 되겠군요. 되게 잘 어울리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했지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냐 이 브랜드에 이 가방은 어떻게 뭐가 다르냐 그런 문이 없는 거죠. 방금 전에 아까 전에 그래서 헬무트랭의 MA1의 재해석하는 방식이 뭔가 너무 좋고 영감을 받고 근데 그 재해석하는 방식을 저는 형님께서 뭐 이런 점이 다르지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 말해주지 않는 이상 제 눈에는 솔직히 안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그런데요 해봤자 그건 사실 속이는 기만 합니다. 근데 헬무트랭이 꾸준히 만들어 왔어요. MA1을 갑자기 뜬금없이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밀리터리 아이템을 하이패션으로 좀 정제해서 끌고 온 조금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시즌 때는 이제 본디지가 근데 이제 본인이 주제를 본디지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거를 그 컬렉션을 본 사람들이 그걸 본디지 컬렉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막 끈이 이렇게 치렁치렁 묶여 있고 막 하는 시즌의 이 MA1이 아주 나는 인상 깊었고 이 사람이 주머니를 굴리는 어떤 모양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실루엣 패턴은 아예 오리지널이랑 달라.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냥 기성복 패턴이긴 한데 내가 갖고 있는 뭐 오리지널을 이제 뭐 민트에서 구경해봐도 좋겠지만 나한테 이게 있어. 이거는 원단을 메탈릭 패브릭을 쓴 옷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쭈글쭈글하지. 그리고 컬러를 요렇게 보통 일반적인 MA1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탠드 이렇게 목 터틀넥처럼 올라오게끔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이거는 엄청나게 종이 같은 패브릭으로 만들었어. 어떻게 보면 네가 지금 아웃셀프스에서 만든 것 같은 건 아니. 이게 이 소재가 내가 실물 이거 나도 이 옷이 있는데 이 원단이 정말 묘해. 그러니까 이거 패브릭이 다 한 거야. 되게 얇은 종이를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실크를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옷은 되게 소중해. 왜냐하면 너무 약해 보여. 막 이렇게 팍 하면 팍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건 그냥 갖고만 있고 뭐 이것도 뭐 아까 그 검정색 메탈릭 패브릭의 아더 컬러이긴 한데 이거 손을 여기다 이렇게 거는 고리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옷을 싹 입으면 여기 이렇게 딱 고리가 걸려. 그게 오히려 뭔가 몸을 묶어서 막 즐기는 그 변태들의 그 본디지라고 하잖아. 그 느낌처럼 뭔가 이렇게 탁 조여지는 느낌이 나. 어떻게 보면 이거 디자인 자체는 그냥 오리지널 MA1이랑 비슷한데 이 스트랩이 더해지면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지. 너가 내가 그런 해석하는 능력이 있나 없나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는
자기가 좋아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걸 고객들한테 제안하는 거잖아. 이건 내가 봤을 때 멋있다고 만든 거니까 나를 믿는다면 한번 사봐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너가 뭔가를 만들고 싶다면 일단 너가 좋아하는 취향에 그거를 너의 취향을 믿어. 그냥 너가 그냥 비즈빔 취향이야. 근데 비즈빔 취향이라고 하면 아 요새 막 나는 너무 평범한가? 아니지. 그렇지 않지. 왜냐하면 뭐 평범의 기준이 너무나 다양한데 그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 어떤 유통 경로가 있을 거야. 그렇게 된 그 경로가 운때에 맞게 너한테 그렇게 이제 경로가 된 것이고 네가 만약에 그걸 좋아하게 됐다면 너도 아주 그리고 분명 네가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너 되게 멋있잖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항상 멋있다고 생각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지? 네. 그러니까 가끔 거울 속에서 와 이건 좀 괜찮네 하는 것도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막 방금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야? 뭐 내가 뭐 시즌을 기획할 때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MD들이 이걸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 MD들이나 뭐 영업 쪽에서 작년에 이게 잘 팔렸으니까 이거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브랜드에서 이거 했다는데 되게 잘 팔렸다고 하니까 뭐 우리도 똑같이 따라 하자. 뭐 그렇게 해서 뭐 제안해주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뭐 나를 비롯해서 보통의 이제 소규모 브랜드들은 뭐 보통 자기가 그냥 입고 싶은 거를 뭐 하겠지. 나는 이제 요새 유행하는 옷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또 나한테 어울린다라고도 생각 안 하다 보니까 난 그냥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옷들을 거의 이제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편인데 그게 이제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뭐 빈티지 밀리터리 워크웨어나 아니면 옛날 뭐 스포츠 헌팅, 피싱 뭐 다양한 장르가 있지. 특히 그러니까 너도 아까 포멀한 건 입을 수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스포티한 옷들에서 뭔가 재료를 소스를 찾을 수밖에 없어. 여기 뭐 플라이트 자켓뿐만 아니라 뭐 군복도 다양하게 있는데 자 N3A에서부터 N3, N3 B15 이게 어떻게 보면 MA1 나오기 전에 어떤 것들이지. 그리고 이제 B15도 이제 타입이 A, B, C, D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다가 이런 거는 이제 실제 양산은 안 됐는데 이제 샘플까지만 뭐 테스트만 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이 삼각형 패치가 약간 이렇게. 제가 작년에 MA1 한 20벌을 입어봤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B15C인가? 그걸 네이비 색상 오리지널을 저한테 빌려주셨는데 와 멋있더라고요. 오리지널이 주는 그 카리스마는 뭐 나한테 핏이 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오래된 것이 갖고 있는 그 아우라 같은 거 있잖아. 진짜 멋있어. 모르겠네 몇 년도 건지. 아무튼 대충 뭐 50년대 아니면 60년대인 것 같아. 아 그래요? 이게 이 크라운 지퍼 중에 이렇게 양쪽으로 리버서블용으로 양쪽에 풀러가 다 달려 있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뒤집어서 뭐 뒤집어서 입을 일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전에 협업한 자켓들은 전부 다 현대적인 완전 재해석이니까 지퍼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오리지널 쪽을 보려면은 지퍼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빨의 이 크기라든지 느낌 자체. 뭐 어디까지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복각 느낌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버즈릭슨에서 하고 있는 크라운을 쓰는 게 멋있긴 하지. 왜냐면 지금 이 크라운만큼 이빨이 이렇게 특색 있는 지퍼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리도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이렇진 않거든. 지금 이 이빨의 끝을 보면 약간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약간 뾰족뾰족 화살표 같이 생겼잖아. 끝에가 다이아몬드 같은 게 서로 교차되면서 지퍼가 채워진다고 할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냥 뭐 좀 이것도 뭐 밀리터리 지퍼 스코비일 거긴 하지만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직사각형 느낌이잖아. 그냥 가로로. 근데 얘는 훨씬 더 복잡한 모양을 갖고 있지. 멋있어. 근데 크라운을 거의 거기서 아예 그 브랜드를 사버렸어. 내가 알기로는 그 버즈릭슨인지 뭐 어딘지가 그 지퍼 브랜드를 아예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이게 지금 엑스라지야 오리지널인데 별로 안 크지. 제가 예전에 입어보니까 별로 안 크더라고요. 많이 오그라들기도 했고 이거는 시보리 리프가
교체된 거야. 너무 썩어가지고. 제가 보던 오리지널 시보리가 아니라서. 오히려 오리지널은 뭐 이것도 물론 이것 복각이라서 이것도 오리지널 아닌데 뭐 아무튼 이게 근데 더 교체된 거지만 옛날 시보리인 건 맞아. 근데 저 교체된 게 재석된 게 예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오리지널 입어보니까 이 시보리가 착용감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특히나 목에 닿았을 때는.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뭐 울백으로 하면 울이어서 매력도 있는데 울인 만큼 까슬하고 그 다음에 좀 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빈티지를 보면 구멍 나 있는 게 엄청 많잖아. 그래서 약간 뭐 폴리에스테르랑 아크릴이나 울 같은 걸로 섞는 것도 나쁘지 않아. 실장님의 MA1은 립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나는 섞은 거. 울이랑 뭐 폴리에스터랑 섞은 거 썼는데 뭐 울 100으로 했을 때 매력도 있는데 내구성이 좀 약하니까. 이게 확실히 이런 느낌 자체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게 과연 현재에도 필요한 것일까? 꼭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해도 되지. 나도 뭐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난 이 실루엣이 예뻐서 이렇게 단계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여기 조직이랑 여기 조직이랑 그러니까요. 다르잖아. 이게 두 가지 조직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비즈빔에서는 재해석하기로는 컬러도 다르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지. 니트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니트는 마법이거든. 그리고 너는 얼굴이 좀 조그마니까 더 잘 어울리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요 각도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 입어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소위 사진으로는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패턴이 그렇게 이렇게 입었을 때도 이렇게 되려면 패턴의 모양이 달라야 돼. 근데 뭐 여기 이렇게 소매 중통 있잖아. 여기 이 중간에 이 넓이 여기가 이렇게 넓은 거는 빈티지 아이템만의 매력이야. 뭐 헬무트랭도 그렇고 요즘에 만드는 옷은 알파도 원래는 군복을 납품하던 회사였는데 패션 브랜드가 되었잖아. 걔네들도 여기가 슬림해.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뭔가 패턴을 좀 바꾸긴 했지만. 그리고 한 가지 또 MA1에서 전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점이 이 실루엣 있잖아요. 뒤가 짧고 앞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고 옆에서 봤을 때도 올라가는 이 부분 되게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원래 옷 패턴 자체가 뒤로 살짝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퍼가 달려있는 이 부분은 많이 수축이 안 돼. 쫙 당겨진다고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처럼 이런 모양이 돼. 근데 이 뒤나 이 안감은 이제 이 사람들이 드라이클닝을 안 하고 세탁기만 돌려버리니까 안쪽에 그 울들이 줄잖아. 쭈그러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줄고 여기는 지퍼 때문에 강제로 줄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양이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뭐 아까 말한 이 패턴의 차이도 있지만 울 때문에 안에 울팔 때문에 생기는 어떻게 보면은 의도치 않게 생겨버린 모양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보는 많은 옷들 중에 집에 가서 보면 이것도 그러네 하는 옷들이 많이 있어. 왜냐하면 앞 여밈은 쭈그러들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 근데 데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네가 타입 3 자켓이나 타입 2 자켓이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잘 맞는 사이즈를 입으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되면서 이 벨트는 줄어들거든 빨면. 그러니까 여기가 벌어지고. 근데 앞 여밈은 줄어드는 게 좀 덜하기 때문에 약간 요 모양이 좀 레트로한 옷들에서 많이 나오지. 매 시즌 올해는 뭐 만들지 그게 재밌는 일인가요? 아니면은 솔직히 말해서 고통이 동반되는 일인가요? 아마 너가 해봐서 알겠지만 둘 다인 것 같아. 뭘 만들지에 대한 거는 되게 복합적인데 뭐 가끔 고객들 중에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좀 듣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머릿속에는 엄청 많은 디자인들이 왜냐면 본 게 많으니까 그동안 머릿속에 되게 많은 이 파일들이 저장돼 있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데 그게 뭐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꼬마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보고서 맞다 저런 아이템이 있었지 이걸 한번 꺼내볼까? 기도 하고 뭐 영화 보다가 뭐 책 보다가 맞다 이거 내가 한번 해석해보면 멋있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럼 이제
무작위로 막 놔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판을 러프하게 깔면 아 이거랑 이거는 너무 겹치니까 이건 나중에 하자. 그래서 너무 상의만 많고 하의가 별로 없네. 하의를 좀 더 좀 찾아볼까? 그래서 하의 좀 더 찾아보고. 그래서 내가 어차피 한 시즌에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야겠다라고 해서 구성을 해놓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디테일한 이제 스케치를 해야지. 내가 일단 먼저 아직 패턴 뜨기 전에는 이렇게 연필로 먼저 스케치하거든. 패턴을 뜨는 과정에서 패턴을 하다 보니까 이 각이 안 나와. 그러면 좀 디테일을 바꿔야 될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러프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작업 지시서를 그릴 때도 일단은 먼저 연필로 먼저 그린 상태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네. 그 ODS에서 만든 탱커 자켓인데 이거는 뭐 이대로 더 이상 뭐 디자인을 고칠 데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작업지에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만들어 봤고 거기에서 나오는 충분한 결과물을 실장님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된다라는 게 판별을 바로바로 서는 거잖아요. 뭐 그것도 있고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멜 컬러 한 컬러로만 만들었었는데 다른 색깔로 만들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로 만들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MD적인 마인드라기보다 고객 요청에 의한 건데 이거 꼭 좀 다시 만들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화답하는 그런 아이템. 뭐 이건 아직 100% 픽스된 디자인은 아닌데 예전부터 이제 그 스웨덴 그 모터사이클 자켓을 재해석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뭐 어떤 서양인들의 어떤 체형에는 이게 뭐 좀 괜찮을 수 있을 텐데 일단 내가 입었을 때는 일단 소매가 거의 한복이야. 아 오리지널을 입어보셨어요? 그럼 이거 내가 몇 개 있을걸 집에? 이걸 내가 거의 2004년 5년 엘록 시절부터 엘록에서도 이 아이템을 만들었었어. 물론 그때는 뭐 사람들이 이 디자인을 아예 모르니까 뭐 더더군다나 뭐 이해를 못했겠지만 근데 내가 이 디자인은 되게 멋있는데 이걸 이대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미뤄두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는 뭐 할 만한 패브릭이 좀 있어서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나와. 제가 아까 입어보고 싶어 했던 이거 입어봐. 이게 내가 ODS에서 첫 번째로 MA1을 재해석했던 버전인데 디자인이 이거의 가죽 버전. 가죽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에 이거는 패딩을 안 넣었어. 너무 그러면 너무 실루엣이 단단해지고 무거워지거든. 오리지널 입어보고 바로 입어보니까 눈에 들어오네요. 일단 어깨도 너무 다르고요. 일단 내가 첫 번째로 만들었었던 이 자켓의 이름은 이제 MA1이라고 내가 부르진 않고 크루맨 자켓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게 그 소리지. 근데 이때는 내가 원래 레귤러 소매를 진짜 안 좋아해. 원래 무조건 세긴이야. 이렇게 레귤러를 하지 않아. 근데 일부러 이 오리지널 MA1의 이 세린 슬리브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N3B에 있는 레귤러는 여기 갖고 온 거야. 물론 뭐 N3B의 레귤러 이 각도는 너무 이상해서 그걸 그대로 갖고 오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레귤러 소매로 해서 훨씬 더 여기를 둥글게 그리고 어깨도 좁아 보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모양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되게 입체적으로 둥글게 아마 뭐 내가 좋아하는 이런 플랫 이런 모양은 사실 오리지널이랑은 좀 다르고 오히려 햄스트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형태. 내가 물고기의 곡선 같으면서도 밑으로는 이렇게 대칭이 다르네요. 비대칭이네요. 맞아. 원래 오리지널 군복은 사실상 좀 대칭이야. 그리고 여기에도 절개선이 이렇게 V처럼. 맞아. 이 부위는 원래 나일론 버전에는 없는데 가죽에만 들어간 이유가 가죽을 통째로 이렇게 큰 판을 이렇게 안 나와. 만약에 이걸 한 장으로 통째로 다 쓰려면 가죽을 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이 생겨서 한번 잘라서 디자인으로도 쓰고 디자인에도 라인이 있게. 그거는 형님은 패턴까지 형님이 다 그리시고 하니까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지만 저 같은 패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디자인을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치. 근데 그거는 이 디자인이 의미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데 뭐 사실 내가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뭐 V자 모양으로 저희가 있네라고만 해야지 크게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알 필요 없달까?
이게 이제 울 파일이 아닌 이제 패딩 소금으로 안감을 넣은 형태니까 이제 가볍고 이제 모양이 잡혀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그러니까 원단 자체는 이 정도의 하드한 느낌이야 오리지널도. 이게 이제 어떻게 낡아서 어떻게 워싱이 돼서 이제 좀 더 응축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오리지널 MA1 패브릭을 복각한 원단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복각을 해도 이 오리지널 나일론처럼은 안 돼. 그러니까 비스림도 이거랑 같지는 않을 거야 아마도. 조금 두께감이 있겠지만 이 빈티지의 나일론을 완전 똑같이는 생산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남색은 좀 안감이 좀 세니까 빨간색이네. 푸샤. 이게 생각하는 어떤 뭐 남색의 깊은 그 색감이라고 나는 왜냐면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일본에서 셀렉을 하더라도 걔네들 복각하는 컬러만 하거든. 그러니까 뭐 블랙, 뭐 저런 세이지, 뭐 네이비. 근데 이 네이비가 제일 오리지널 군복 같은 느낌이야. 우리가 이 실루엣을 한번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연구해서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내가 숙제입니까? 내가 보고 이거는 근본부터 글렀다. 이거는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진짜 이거는 컨텐츠를 떠나서 좀 호되게 그렇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배 폈지? 뭘 담배를 펴? 이래서 이야기를 난 차 타고 오는 줄 알았네. 지금 먼저 전화도 끊어. 이렇게 의류 콘텐츠 1화가 끝났는데 사실 진짜 옷을 진심으로 배우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죠. 서울 올라가가지고 더 막 찍고 시장 뒤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 자체를 제가 아주 어느 정도 훑어주는 거지 저대로 해서 옷이 막 저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너무 깊게 이렇게 빠지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컷하고 J컷 혹시 아시나요? 소리가 먼저 들어가고 다음 화면을 제가 영화과 나와가지고 용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C가 나왔네. 영화과 하면 제가 지금 말한 거 다 잘라야 되잖아요. 괜히 전문가 앞에서 제가 아니 근데 그 뭐냐 저는 영상이 그냥 유튜브 톡학으로 배우는 사람인데 듀펠센터에서 영화과 나오신 직원분이 유튜브 채널을 전문가가 찍는 유튜버 얼마나 다를지 한번 제발 지켜보겠습니다. 제발 오늘 영화과는 난 그 앞에서 그럼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제가